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성입니다.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미장국장 새로운 조합을 만나보는 날인데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더 센터빌드 W의 정희석 PB 그리고 영업일보 WM 센터 이종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헌터가 테크 장인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자, 일단 우리 시장이 5,000피 글쎄 3일 천안가 다시 한번 5,000피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또 천스닥입니다. 이게 오늘 4년 만인가요? 그렇죠. 네. 2011년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니까 어찌 되었건 오늘은 또 코스닥을 안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헌터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쭉 말씀을 보면 하이브도 얘기했었고 네. 현대차도 얘기했었고 네. 그런 큰 얼개 속에서는 뭔가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또 코스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코스닥 쪽으로 사람들이 다들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수급 한번 보니까 오늘 개인들은 거의 1조 5천억을 팔더라고요. 코스닥에서. 대신에 이제 기관이 한 1조 2천억 사고 외국인이 한 3천억 사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뭐 정부의 그 말 한마디로 예, 뭐 3천 스닥을 이제 만든다 이런 언급 하나로 지금 급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나 이제 그 약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겼다고나 할까요? 네. 뭐 5,000피 뭐 가겠어 했는데 갔잖아요. 그래서 3,000피 가겠어라기보다는 뭐 갈 수도 있지 뭐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코스닥 3천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3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뭐 디지털 자산을 띄워서 뭐 하겠다.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를 활용하겠다. 또 연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저는 뭐 쉽지는 않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 관련주들이 코스닥 쪽에 있는 관련주들이 시총 상위에 없죠. 예, 시총이 좀 작은 업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본격화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려면 그쪽은 상당히 또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좀 약간 그쪽은 저는 이제 테마성으로만 좀 보고 있고 뭐 금요일에 급등하기는 했지만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3천 스닥을 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시총 상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국계에서 투자할 때도 작은 종목들은 당연히 잘 쳐다를 보지 않을 거고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쪽 위주에 굉장히 관심이 더 필요하다.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이 흐름이 오늘과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천스닥이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저희 편다성 아나운서를 설득시켜라. 네. 나중에 말미에 한번 여쭤볼 거예요. 자, 헌터가 말씀하시는 걸 쭉 복기해 보면 결국 유동성이잖아요. 네. 근데 정의선 차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가는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인데 네. 이렇게 유동성만으로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방금 헌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유동성과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 기대감 때문에 뭐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 이 상승 추세가 이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당연히 뭐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야지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오늘 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별로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표정부터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부터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코스닥 내에서 진짜 뭐 메가 트렌드 속에서 실적을 내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그런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지 않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시장 질문 드릴게요. 네. 상대적으로 예. 부진하잖아요. 예. 이유가 뭘까요? 그 어두운 미국 시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과 특히 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리 해도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면은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거는 분명한데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지금 부진한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왜 미국이 이렇게 시장 자체가 어려울까를 보면은 최근에 그 미국의 산업단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회사들 망한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예. 망한다. 예, 기존에 그 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큰일 났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우리가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 뭐 어도비, 뭐 워크데이 등등의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우리가 흔히들 사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약간 막 첨단 기업처럼 막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레거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과거에 약간 좀 구태 의견은 너무 심했고 약간 그냥 한마디로 레거시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회사들 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그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대로인데 AI 서비스가 이 회사들을 다 대체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먼저 살펴보면요.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예. 이게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게 미국의 반도체 기업과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화면은 아닌데 그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연일 거의 뭐 몇 달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시중에서 기업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LLM 서비스로 다 대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거 보통 그 무슨 행사 포스터잖아요. 네. 이거 제가 뭐 주관하는 지금 마감이 되긴 했지만 행사 포스터인데 이거 제가 몇 분 만에 만든지 아십니까? 이거요? 예, 얼마 걸렸을까요? 3초래. 3초 너무 심하고요. 화장 치는 데만 해도 3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단초를 줘버렸는데 이거 제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만들었죠. 예. 네. 이게 원래 기존 같았으면은 그 어도비에 포토샵 열어가지고 막 하고 인디자인 같은 거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열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은 뭐 제가 뭐 그런 이런 거 대신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제가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인데 LLM 서비스가 이거를 그냥 3분도 안 걸린다는 시간에 그냥 뚝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런 디자인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쓰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ERP 프로그램, 뭐 CRM 프로그램 등등의 기업들이 쓰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 하나와 같이 AI 서비스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은 뭐 세일즈포스한테 CRM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구독해 가지고 구독료에서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거 안 쓰고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뭐 제미나이나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이런데 내가 CRM 프로그램 쓰고 싶으니까 이거 뚝딱 만들어줘 그러면은 한 반나절이면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반나절이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스 기업들의 그런 펀더멘털은 그들의 펀더멘털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하나같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위협에서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자유로울 수 있느냐 등등의 그런 우려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 LLM 모델에 의해서 예. AI에 의해서 과거의 사스 비즈니스 모델이 다 잡아먹힐 거다. 먹히고 있다. 네. 그런데 예. 미국의 기업들의 과거의 행태를 보면 네. 복사기 팔던 기업이 더 이상 복사기를 만들지 않고 네. 구독형으로 바꾸면서 서바이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큰 변화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주춤할 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변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뭐가 바뀌냐면요. 그 소프트웨어 산업의 헤게모니를 잡는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큰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들은 이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비나 세일즈포스나 뭐 워크데이나 뭐 서비스나우나 이런 사스 기업들이 네. 과연 이런 LLM 서비스를 자기들이 이제 구축을 직접 해서 자기들의 그런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할 수 있는 플레이어예요. 예, 그리고 이걸 수익화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수익화하기도 좀 편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나마 좀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종에서 구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그냥 간단히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이거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게 편한 것 같아서 네. 이 싸움이 어떠한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 전환이 어떠한 그런 흐름 변화를 나타내고 있냐면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엣지는 뭐냐면은 알고리즘을 잘 짜는 거였습니다. 알고리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알고리즘을 짠다라든지 뭐 그리고 뭐 기업들의 고객 관리를 해주는 알고리즘을 잘 짠다라든지 그런 알고리즘을 잘 짜고 그런 알고리즘을 잘 짠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를 맞추고 굉장히 깔끔한 뭐 UI, UX를 갖춰놓고 그거를 기업들한테 막 팔아가지고 기업들이 그걸 쓰게 하는 구독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심은 알고리즘을 잘 짜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잘 짜는 능력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잘 짜는 거를 누가 해주느냐? 네. 이제 AI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기업들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딱 직접 알고리즘을 짤 필요가 없이 그냥 아주 새끈한 LLM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 AI를 가지고 모든 영역의 알고리즘을 짜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이 알고리즘 능력이 아니고 이 AI가 이 알고리즘을 알아서 잘 짜게끔 만들어주는 인프라적인 서포팅 능력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지금 과거와 지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가장 그런 궁극적인 변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 아까 안 나와서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네. 또 안 나오면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옵니다. 예. 이게 오픈 AI CFO가 얼마 전에 X에 올린 그런 글을 이제 도표화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오픈 AI 기준으로 자신들의 매출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뭐냐면은 컴퓨터 스케일링, 그냥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좋은 GPU를 가지고 있는지, 좋은 네트워크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지, 수많은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요게 결국 자기들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알고리즘을 잘 짜고 그게 사용자들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직결이 됐을 경우 이게 매출로 가장 연동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프라를 뭐 물론 인프라도 가장 좋은 걸 갖추긴 해야 되지만 AI를 돌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갖추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결국은 인프라다. AI 하드웨어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적인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지금 한 몇 년간 네. 무지막지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온고잉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네.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차트는 오픈 AI CFO요? 네. 오픈 AI CFO는 사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적자 기업이? 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판이 네.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빈센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자가 네.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이 회사가 뭐 정말 최악의 경우는 파산도 할 수 있고 지금 이 우려가 사실 이 오픈 AI에 대한 적자 우려가 사실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런 가장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인프라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게 이 AI 산업의 산업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이 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이 인프라를
먼저 좋은 것을 빨리 확보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해진 구간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제가 뭐 큰 해안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1년 후, 2년 후 산업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결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술적인 엣지가 뭔지가 이게 바뀌었고, 이 흐름 속에서는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어떤 기업이 좋은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고, 그 좋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부품이 핵심인지가 사실 글로벌 테크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특히 뭐 오늘은 뭐 코스피가 재미없고 코스닥이 좋지만 한국의 코스피가 좋은 게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서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가 좋은 흐름이 사실 좋은 그 현재의 모습이 사실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어느 때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전방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런 기술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고, 대신에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잘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잘하는 기업이 한국에 많다라는 점에서 한국 시장은 한동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좀 길게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이종원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코스닥이 3천을 가려면 네. 바이오랑 배터리주가 상승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업종 다 노이즈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들을 많이 안 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있는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이즈들을 최근에 겪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좀 올라오니까 좀 팔아서 좀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는 이제 얼마 전에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죠. 로열티율에 대한 이 노이즈가 생기면서 뭐 과거에 뭐 한 5%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 2%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에로 규모도 뭐 한 1조 이상을 다들 기대를 했는데 4천억대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망감이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알테오젠이 뭐 시총 1위였기 때문에 알테오젠 빠지면서 이제 바이오 ETF들도 다 같이 팔면서 전부 다 바이오 섹터들이 그날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랬던 와중에 이제 알테오젠은 많이 못 올라오고 있지만 그때 좀 억울하게 많이 빠졌던 업체들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 급락했던 것들 수준 이상으로 지금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엔솔이 또 그 계약 해지를 당했었죠. 그것도 이제 상당한 규모가 이제 해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또 노이즈가 되면서 전부 다 2차 전지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선이 조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중에서도 네. 배터리 중에서 가장 또 그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 상용화할 수 있게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 쪽이 이제 삼성 SDI. 그래서 삼성 SDI가 지난주에 또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재 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오늘 보니까 또 10% 이상씩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도 뭐 지금 현재 수요가 점차적으로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ESS 쪽에 기대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 판매량이 준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의 실적이 좀 안 좋다, 이런 거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 쪽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얼마나 이제 ESS 쪽에서 회복을 해주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인데, 물론 전부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기차 쪽이 거의 매출 비중이 80%였다면 ESS 쪽이 20% 정도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커버하는 그 측면이 뭐 많이 전부 다 커버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지금 급격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ESS 쪽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간의 악재들이 기업마다 국지적으로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게 또 유동성의 효과니까요. 네. 상당 부분 코스닥이 물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인데, 자, 미장 얘기도 들어보고 국장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두 분한테는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한 번씩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지금 달러 환율이 얼마야? 이거 14원 정도 내려가 있어요, 지금. 1,44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1,440원대 환율. 우리가 1,480원대도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이럴 때 국장, 이럴 때 미장, 환율하고 결부시키면 어떻습니까? 수급 측면에서. 먼저 미장부터 말씀 좀 주세요. 환율이요. 사실 뭐 제가 환율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이제 미장과 관련된 애널리스트도 있고 펀더멘털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율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그냥 다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글로벌리 봤을 때 원화가 굉장히 좀 약했잖아요. 달러 대비해서. 근데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원화를 제쳐놓고 보면은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 구간을 한동안 25년도에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환율이 이제 뭐 1480까지 갔다가 이제 1440까지 내려온 거는 약간 유별나게 이제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달러 대비 약세였다가 이런 부분이 살짝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1440, 1400 한 초중반까지 내려왔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정부 정책적인 뭐 의지가 확인이 되면서 좀 이런 환율의 이제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요 레벨에서 과연 환율이 좀 의미 있게 내려갈 건지 혹은 다시 뭐 1480, 뭐 1500대로 다시 올라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알 수 없고 솔직히 좀 변수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미장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환율 고려를 특별히 많이 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다만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달을 때 있잖아요. 뭐 가령 얼마 전에 1480 가니까 막 환율이 막 1500 바로 뚫을 것처럼 약간 이제 쏠림이 있을 때는 조금 그 쏠림에서 한 템포 좀 쉬어서 좀 플레이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1480까지 굉장히 뭐 환율이 위로 확 쏠려 있을 때 급하게 뭐 환전을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고 환율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너무 쏠림이 있을 때는 조금 한 템포 쉬면서 뭐 환전도 하시고 뭐 투자도 그냥 너무 그렇게 환율에 신경 안 쓰시고 저는 미장 투자하시면은 좋은 성과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솔직히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답변이 이렇게 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뭐 철저하게 좀 산업과 기업 공부하면서 그런 쪽에서 좀 알파를 내는데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환율은 사실 노내로 하고 네. 미장을 투자할 때는 환율은 뉴노멀이니까 약간 예. 변수로 두자. 네, 뭐 변수로 두고 단기적으로 너무 쏠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환전하고 하면 또 아프잖아요. 사실 내가 막 1,500원대 환전을 했는데 갑자기 환율 뚝 떨어지고 며칠 만에 그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템포 조절을 하시되 너무 제 경험적으로 너무 그 환율 때문에 미장을 투자를 못하고 혹은 환율 때문에 무조건 미장을 투자를 해야 되고 요런 그러니까 환율을 이 미장 투자의 결정적인 변수로서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은 어때요? 왜냐하면 뭐 연초 들어서 참 민감하니까 네. 정부도 그렇고 대부분 뭐 기관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어쨌든 의중을 갖고 원화를 안정적으로 한다 하니 여건상 국장이 더 좋다라는 것으로 국장 투자를 막 유인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로 그럴까요? 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별개로 보고 있어요.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렇게 환율 질문을 많이 받는 뭐 입장은 아니라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저도 뭐 미장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환율을 가지고 이제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화는 원화대로 굴리시고 달러는 달러대로 굴리셔라. 그리고 뭐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될 것 같다고 해서 환전해서 뭐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하지 말고 달러 자산 별개로 해서 계속 자산을 키워나가고 원화는 원화 자산 별개로 해서 키워나가고 그럼 한국에 있을 때는 원화 쓰면 되고 나중에 뭐 미국 놀러 가거나 뭐 자녀 유학을 보낸다거나 이럴 때 이제 달러 쓰면 되고 이렇게 별개로 분류해서 가는 게 마음이 편한 이런 그 투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따로 분류해서 이제 굴리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그래야 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뭐 미국을 팔고 국장을 돌아와라 뭐 이렇게들 정부 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국내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그런 정책 효과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괜찮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뭐 부동산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 뭐 디지털 자산과 뭐 연기금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3,000 스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것만 나와도 그래도 충분히 지금 시장이 좀 안정되고 많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사실 유동성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네. 미쳤다라는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시장 미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쏠림 현상이 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흐름에 동참해서 같이 이 시장을 좀 즐기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희석 PB가 옆에서 고개를 아주 크게 끄덕였는데 예, 격한 제가 공감인가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너무 정리를 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런 거예요. 펀더멘털 중요하죠. 예. 하지만 지금의 장은 펀더멘털 이외에 유동성 효과, 기세,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집대성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파티를 즐겨라. 네, 환율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지수도 못 맞추잖아요. 네. 네, 환율 어떻게 알겠어요?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게 환율이라고 하고 네. 사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게 환율이잖아요. 주식도 많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건 뭐 아주 사소한 거에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가장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네.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그 세미나 시작하자. 같은 거 하면은 제일 난감한 질문이 환율 환율이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당황시킬 수 있는 맞아요. 질문이 두 분에게 환율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오늘은 공교롭게 환율이 10원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이 큰 게 이례적이잖아요. 아, 근데 왜 하락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침에 막 뭐 바빠가지고 막 손님 막 하다가 딱 네. 보니까 10원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하락하고 있는지. 네. 네. 그러니까 정부의 구두 개입 같은 구두 개입이 또다시 나왔는지 등등에 네. 대해서 네.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간밤에 미일 네. 환율의 협약 사실 이게 미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희석 차장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방향성이 또 뭐 달러가 한없이 약해지고 뭐 그럴 거라고는 또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 얘기를 여기서 더 길게 하면은 네. 답 안 나오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M7 중에 MS, 테슬라, 메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주목할 포인트 있을까요? 그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위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 야 너희 코파일럿 잘 되고 있냐? 너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너희 그 프로그램 다 그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리스크 많이 느끼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숫자, 그러니까 단기 실적 최근 3개월간의 실적은 그렇게 크게 안 나쁠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뭐 애저 사업이 그렇게 크게 분위기가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괜찮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뭐 애플 실적도 뭐 그렇게 막 쇼크가 나온다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메타 역시도 디지털 광고 사업 자체도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뭐 망가지거나 우려스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 실적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구글이 지금 막 LLM 서비스를 내놓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막 잠식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네. 그 위협이 실제로 뭐 회사는 당연히 없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다 대응한다라고 하겠지만 그 위협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커멘트 혹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혹시 이런 빅텍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네. 예상보다 선방하면 예. 우리 국장에 또 한국형 LLM을 지향하는 네이버, 뭐 네. 카카오도 요즘에 하려나? 네이버 주가는 좀 움직일까요? 네이버 주가는 최근에 그 이제 AI 정부에서 하는 이제 AI 그 테스트인가요? 뭐 거기에 이제 탈락했다고 해서 조금 우려를 받았다가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지난주에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LLM이 살아난다고 해서 국내 LLM이 살아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기술력에 대한 그 격차는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은 당연히 이제 뭐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로 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는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그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봐야 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그 법안이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뭐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번 주죠.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민주당 TF 단일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입법이 이제 여당 이제 안이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법안이 이제 공식 발의되고 정무위에 상정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쭉쭉 진행돼서 2월 말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제 되는데, 사실 정무위원회 그 위원장이 이제 야당 쪽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딜레이가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이제 스케줄은 이렇게 가져가되 조금 이제 너무 큰 기대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민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정말 필요한 건가? 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정말 이제 세상을 바꿀 만한 정도의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되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 기득권이 워낙에 또 큰 기득권들이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 이외에 시장을 올리려면 바이오, 배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일정을 좀 많이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그 산업적 트렌드를 좀 많이 보지만, 코스닥으로 이제는 그 시장이 좀 넘어올 때, 시장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 일정에 대한 것들을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2월과 3월에 제가 일정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2월에는 항상 이제 있죠. 춘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관련주들, 화장품 소비라든지, 물론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 미국으로 갔지만 그래도 그 이제 메커니즘이 좀 남아 있어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여행, 그리고 엔터,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6일과 7일 사이에는 또 홍콩 드림 콘서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이쪽 그 중국 관련 섹터들의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23일부터 26일까지 2월에 월드 ADC 유럽이 있고요. 그리고 3월 17일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파킨슨 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쪽 그 관련된 일정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조금 미리 찾아서 좀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저는 사실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 저는 관심 있게 봐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배터리도 지금 오늘 급격하게 좀 가고 있죠. 네. 사실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제 이 3월 11일부터 13일에 인터배터리 2026이 있습니다. 이때 전고체 로드맵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 삼성 SDI가 특히나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밸류체인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 SDI 그 이제 아랫단으로 에코프로비 BM이 있고 그 아랫단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고체 이제 라인이 이렇게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GTC 2016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도 이 엔비디아 그 이제 제슨토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현대차 아틀라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3월 중순쯤까지 가게 되면 로봇도 다시 올라오면서 배터리 쪽도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효과가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인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체크를 해가면서 가는 거죠. 네. 네, 전고체 얘기 더 해보기 전에 아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이준호 애널리스트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 탑픽으로 네이버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이버는 이제 두나무를 최근에 이제 합병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네이버와 두나무 가장 큰 그 우리나라의 IT 공룡과 그리고 코인 공룡이 이제 만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 쪽으로는 사실은 두나무에 대한 그 영향력이 어느 회사보다도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나무가 이제 이 코인 쪽을 담당해서 구성을 하면서 그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함께 붙여서 이제 금융적으로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을 그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인해서 가장 좀 투자할 만한 거는 네이버라고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그 이외에 이제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도 거의 위너 테이크스 올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요. 글로벌에서도 지금은 이제 USDC와 USDT, 서클과 테더 두 개가 지금 완전히 장악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그 USDC와 USDT가 거의 99.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극소하고 미미합니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은 저는 약간은 의문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달러 패권 국가의 그 영향력을 뭐 이렇게 좀 넘어서지는 당연히 못할 거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얼마나 과연 있을까라는 뭐 생각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구축해서 민다라고 하면 그래도 네이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퀄 네이버다. 네. 정희석 PB한테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에 오셔가지고 네. 투자 전략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쇼티지를 주목해라. 네. 그 뒤로 많은 쇼티지들이 네. 있는데 네. 오늘도 아이디어 하나만 주세요. 천연가스가 지금 천연가스요? 6달러를 넘었죠? 네, 급등하는 것 천연가스가 같은데? 한 3달러 언저리에서 한동안 놀다가 네. 며칠 만에 5달러 넘어서 이제 6달러가 됐는데,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십니다. 엄청 춥잖아요. 네, 이유가 이겁니다. 추워서 지금 미국이 미국도 엄청- 난리가 네. 났고 유럽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6달러 레벨에 간 거고 유럽의 이제 런던 거래소 가격 기준도 지금 네덜란드랑 런던 가격 기준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거를 너무 AI로 연결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좀 흥분을 하면은 막 천연가스 가격이 5달러가 넘었으니까 이거 AI 때문에 전력이 갑자기 쇼티지가 세게 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지금은 날씨 영향이고 이 날씨가 다시 좀 따뜻해지면은 또 금방 또 가격이 또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의 전력 가격이 26년도에는 좀 의미 있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로만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고 그 전력 부족이 전력 가격을 올릴 거고 전력 가격이 오르면 또 그게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로만 했었다라고 하면은요. 네.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해는 사실 올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약간 미국의 주요 지역 뭐 PJM이라든지 주요 지역에 전력 도매 가격이 약간 이제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확실히 쇼티지가 나는 구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간당간당한 수준에서 최근의 날씨 환경과 AI 인프라의 투자 및 가동 그런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는 미국의 전력 가격이 분명히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천연가스는 쇼티지 환경에 제대로 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천연가스 테마는 뭐 글로벌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련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투자 기회를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작년보다 올해 한 단계 레벨업 되겠지만 지금 최근의 급등은 네. 추워서. 춥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입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추워요. 꺾일 수 있죠 이제. 네. 네. 그 춥게 되면 사실은 그 이제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 가스관 이런 것들도 안에 결로 생기고 이래가지고 생산량을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생산량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워서 그런 게 확실히 저도 맞다고 보고요. 좀 따뜻해지면은 네. 다시 급반락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천연가스도 선물 있지 않나요? 네, 있죠. 예, 이거 요즘에 막 문의가 오던데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야수의 심장으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급반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최근에 단기 가격 급등에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미국 항공 모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국내부터 얘기 드릴까요? 항상 요즘에는 국장이 먼저 네. 앞섭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콜이죠. 지금 뭐 유동성의 힘이 지금 코스닥을 많이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 이제 주식도 사실은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이제 한번 스타트 끊어서 가기 시작하면 뭐 대형주도 금방 따블이 나는 한 달 안에 따블이 나는 이런 지금 시장이잖아요. 현대차가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따블이 날지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도 약간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정부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항상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그 격언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쪽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대형주를 그러면은 팔아서 그 코스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부를 팔아서. 근데 대형주 수급은 또 이런 코스닥 쪽의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분산돼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하셨으니까 좀 민감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주 참 중요하니까. 이번 주는 바야흐로 목요일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새벽에 FOMC,
9시에 SK하이닉스, 10시에 삼성전자.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삼성전자는 선방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한 2% 후반 정도 밀리고 있어요. 왜 밀려요?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HBM4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조금 더 나오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D램 가격이 올라가면 그 양강 그 업체들은 계속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살짝 이제 슬로우해질 수 있는 거는 D램 스팟 가격이 최근 그 지난주에까지 해서 좀 오른 이후에 며칠간 또 좀 기고 있거든요. 이 가격이 좀 기고 있을 때는 그 주가가 많이 상승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연초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그렇다면 조금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더 이제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높은 가격을 그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나 다른 바이어들이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어 올린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횡보 추세를 가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들을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장은 어떨까요? 미장이요. 네, 이번 주를 맞추기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인프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네. 똑같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인프라 기업들, 메모리를 비롯해서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원자재도 요즘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바뀌는 게 없고 지금 좋은 게 계속 한동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지금 좋은 게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 네.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네, 그쵸? 아무래도 뭐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자, 미장국장이 참 뜨겁죠. 저희가 한 2달 정도 기획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글쎄 중간 결론은 어찌 되었건 미장보다 국장이 좀 더 시세를 내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공교롭게 또 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판도는 다르죠. 저희 미장의 대표주자 정희석 PB는 바뀐 게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미장도 또한 3천 스탁을 바라보는 우리 국장도 다시 한번 주목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종원 팀장 그리고 정희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흐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